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다. 사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김대중 주필,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뉴스들이 많아서 제가 저녁으로 좀 미뤄놨습니다. 김대중 칼럼을 지금부터 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해악적인 문제는 이념 성향의 극단적 대립이다. 어디서나 보수 진보 우파 좌파 대립이 있어 왔지만 지금 이 나라를 진영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좌우의 대립은 시대적 정당성도 논리적 귀납도 없는 전쟁 그 자체다. 지난날 한국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립했을 때도 너 죽고 나 살자까지는 아니었다. 군부 독재 세력도 민주화를 수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나온 게 6.29 선언입니다. 민주화 세력도 마냥 파괴적으로만 가지 않았다. 그래서 가능했던 게 6.29 대타협입니다. 한국이 오늘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두 세력이 대립, 독주, 파괴로 가지 않고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강을 이룩했다고 보는 이 시점에 한국이 좌우의 극한적 대립을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1년여에 걸친 여론조사는 우리의 분열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찬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찬반은 거의 수평적 평행선을 그어왔다. 이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이가 다수의 범법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그의 범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지지자들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조국이와 김남국이 따위의 처신이 옳은지 아닌지도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 극단적 분열과 진영 싸움의 국면에서 좌파가 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586 세대와 그들을 잇는 이른바 정교조 1세대, 즉 40대 후반 50대 초반 세대가 오늘의 좌파를 주도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석열 정권은 오늘의 이념 전쟁이 전교조가 교육계를 장악하면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우파 정권의 누구도 우리 교육계에 심어져 있는 사상적 대립과 이념적 분열상의 씨앗을 예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교조뿐 아니다. 좌파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좌파 정권 하에서 좌파는 공직사회 곳곳에 그들의 씨앗을 심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도 방통위원장의 반발도 좌파가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보수 정권의 불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좌파 세력에게 장악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이 진영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내년 총선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덮어놓고 싫다는 네거티브가 좌파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원론적 방식으로 총선을 이기기에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국힘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적어도 보수 우파의 이탈을 막는 방어전에서라도 성공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한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이나 당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이 불법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좌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 공격할 트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 무엇일까요? 특단의 조치.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요구한 이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광화문 자유파 대집회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광화문 취재하면서 그 내내 제 안전 때문에 우리 수색대님이 해병대 수색대님이죠. 함께 경호검에서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면 마지막 부분은 집회가 끝난 그 상황의 그 집회 현장을 보여드린 겁니다. 정말 휴지 조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리 젊은 청년, 자유파 청년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해서 정리하는 모습들을 계속 저희가 봤습니다. 자유파는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집회를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자유파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파를 견인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승리하려면 중도파들을 견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유파가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먼저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에 모이신 경찰 추산 22,000여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3만여 명 되는 이 자유파 국민들 하나같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자유파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북 주사파 척결이었습니다. 종북 주사파 척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대로 하고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고 좀 더 전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종북 주사파와의 전면적 전쟁을 단행하자는 거예요. 하는 듯 마는 듯 찔끔찔끔 하지 말고 우리 사회 전역에 걸쳐서 침투해 있고 또아리 틀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과의 전면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하고 맨 앞장서서 싸워나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종북 주사파 척결입니다.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6월 6일 광화문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 종북 주사파 척결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이재명 구속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이에요. 오늘 연단에 오른 많은 분들, 박찬정 변호사, 정광훈 목사, 신의 한수의 신혜식, 이봉규 TV의 이봉규를 비롯한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것이 문재인 이재명 사법처리, 문재인 이재명 구속이에요.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이므로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시스템에 따라 사법처리한다 하더라도 통치권 차원의 대통령의 결단이 먼저 필요한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그 종북 주사파들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단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특단 조치를 취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든 자유통일당이든 자유민주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어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할 것이고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낼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문재인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중도파들이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힘 좀 제대로 실어주자. 차제에 종북 주사파와 문재인 이재명 쫄개들 더불어민주당 쓸어버리자. 저는 중도파 국민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거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중도파 국민들 어느 누가 종북 주사파를 지지하며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하며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범죄 행위를 모른단 말입니까? 김대중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까지만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 특단의 조치가 오늘 광화문에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두 가지 종북 주사파 척결과 문재인 이재명 구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촌철살인이었습니다.